안녕하세요.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 방사능에 오염된 그 오염수가 한 123만 톤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해양에 방류하려는 계획, 이것이 전 세계적인 반대 여론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발표를 미뤘네요. 그런데 원전 오염수, 방사능에 오염된 이것을 갖다가 해양에 방류해서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려는 이런 행위는 결코 용납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막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후세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번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뤄볼 내용은요, 내부 피폭 문제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이런 표현을 해주시면 제게 영상을 제작하는데 좀 더 독려하는 마음이 되겠고 격려를 해주신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방사능을 내는 원소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자연적인 원소는 94개이고 많은 인공 원소가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원소들입니다. 그런데 방사성 원소들에는 원자번호가 큰 원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자번호가 작은 원소라도 핵의 양성자나 중성자가 많아 불안정한 경우 알파 붕괴, 베타 붕괴나 양전자 방출 이런 핵 반응을 통해 다른 원소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베타 붕괴나 양전자 방출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크지 않아 인체 외부에서 쬐일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체내에서 일어날 경우는 근처의 분자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어떤 방사성 원소들이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핵분열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원소를 사용해 중성자와 충돌시키면 원자번호가 낮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로 붕괴되면서 감마선,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반응입니다. 이때 이전보다 많은 중성자가 발생해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을 놔두면 순식간에 핵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쇄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중성자 감속제를 사용합니다. 이런 감속제로 보통의 물은 H2죠. 이것을 사용하는 원자로를 경수로,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면 흑연로, 중수를 감속제로 사용하면 중수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는 수소를 갖다가 보통 일반적인 수소라고 부르고, 만약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는 경우는 그것을 바로 중수소라고 합니다. 중수라고 하는 것은 D2O 이런 형태니까 중수소 두 개가 산소하고 결합된 그런 형태죠. 후쿠시마 원전은 물을 감속제와 냉각제로 쓰는 비등수형 원자로라고 하고 전 세계 원자로는 80%가 경수로라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원소들을 일부 소개하면 흔히 요드라고 부르는 아이오딘, 그리고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핵 반응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게 방사성 세슘이죠. 이것이 분열을 하면서 요게 베타 붕괴를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감마선을 뜻하고요. 감마선은 사실 단독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방사성 세슘이 붕괴하는 과정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요거는 방사성 아이오딘이 붕괴하는 과정 역시 베타선 나오죠. 그리고 요거 감마선이 있네요. 그 다음에 방사성 스트론튬인데 요거는 베타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타선은 공통적으로 다 나온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방사성 동위원소 중 방사성 세슘, 방사성 아이오딘 이런 경우에는 감마선을 내기 때문에 외부에서 쬐어도 위험하고 내부 피폭이 일어나면 더욱 위험하겠죠.
내부 피폭은 방사성 원소가 몸 안에서 방사선을 낼 때를 뜻합니다. 방사선은 사람 사이에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무슨 돌림병, 전염병 같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모든 방사성 물질은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위험합니다. 내부 피폭은 방사성 원소가 신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알파선과 베타선의 공기 중에서 노출되는 것은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감마선은 몸을 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의 내부 피폭이 위험한 이유는 물질을 이온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알파선, 베타선이나 감마선 또는 X선 같은 방사선은 자체로 고에너지 입자이기 때문에 분자 구조를 파괴하고 변형하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내부 피폭이 위험한 것은 이로 인해 1차적으로 물로부터 강력한 활성산소적인 수산화 라디칼을 만들고 수산화 라디칼이 DNA나 근처에 있는 다양한 분자들의 손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생기는 방사선 때문에 손상되었을 때는 복구하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 인위적인 방사선에 노출되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결과로 암이 생성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에는 다양한 방사성 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오염수에는 다른 방사성 원소는 다 제거되었고 삼중수소만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하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IAEA를 들러리로 삼아 이른바 검증이랍시고 한다고 합니다. IAEA 과학자들은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게 과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들러리가 될 IAEA의 과학자들은 과연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정말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말이죠. 무려 123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에 들어있다고 일본에서 인정한 삼중수소도 위험하지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방사성 탄소, 방사성 세슘 등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인데 일본은 이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요.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죠. 여기에서 오염수를 내보냈을 때 방사성 세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방사성 세슘에 이거 아주 시뻘겋게 나오죠. 이쪽이 미국 서해안, 로스앤젤레스라든가 그쪽에 해당하는 미국 서해안 부분입니다. 태평양 전체를 완전히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어요. 방사능으로 한번 환경이 오염되면 회복이란 불가능합니다. 방사성 탄소의 반감기가 5730년이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한번 환경이 방사능으로 오염되면 몇천 년 동안은 우리와 후손들에게 생길지도 모를 암, 돌연변이 이런 걱정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일본 정부는 10조 원 정도의 돈이 아까워서 80억 인류를 대상으로 있을 수 없는 짓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이려는 짓을 막아야 우리와 후손들이 그나마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네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를 많은 분들이 조금 지원을 해드리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일본 대사관 같은 데에 항의 전화를 해서 이들이 인류를 향해서 벌이려는 무모한 짓, 범죄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는 좀 더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신 그런 모습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